네, 오늘은 C에서 IO 펑션을 하는 날인데요. IO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인풋, 아웃풋이죠. 인풋은 내가 뭘 입력하는 거고 아웃풋은 어떤 결과를 내가 출력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파이썬으로 치면은 아웃풋 함수로는 프린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뭐 컴마 찌면 한 컷씩 뭐 떼어주고 뭐 이런저런 프린트 문법도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풋은 내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걸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인풋 함수였죠. 파이썬에서는 인풋 한 다음에 내가 문구를 적으면 그 문구를 나한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구의 가이드에 따라서 키보드에다 입력하면 파이썬에서 그걸 스트링으로 받아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똑같은 것을 C에서도 여러분은 이미 체험을 했죠. 우리가 뭐 제대로 된 문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코드를 복사해서 드렸고 그게 뭔가 인풋 아웃풋 기능을 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printf, 뭐 scanf 이런 함수들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리뷰를 하고 IO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제 뭐 인풋 함수 하나, 뭐 프린트 함수 하나 다루던 파이썬 때보다 약간 더 복잡해요. 문법적인 사항을 좀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buffered IO, formatted IO 이게 뭔 소린지 좀 이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리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C에서 가장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터치를 하고 말았어요. 포인터라는 것인데, 네, call by reference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죠. 원래 우리가 하던 건 call by value였어요. C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함수를 불렀을 때 그 함수에서 local variable을 가지고 뭘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든 간에 그 함수 바깥에 있는 베리어블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특정 베리어블을 파라미터로 넘겼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밸류가 복사돼서 다른 메모리 칸에 간 거지 나의 현재 원본 베리어블 메모리 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걸 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함수가 시작할 때에서 끝날 때까지 메모리 스택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가 시작할 때 메모리 스택이 딱 쌓이면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함수가 끝나면 그 해당하는 메모리 스택이 다 없어지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귀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근데 거기에 진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 그런 이제 태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날리니까 포인터죠. 포인팅하는 그런 특수한 베리어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나가 자신이 어떤 유의미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다기보다는 나의 밸류는 다른 메모리 박스의 주소입니다. 나의 밸류는 다른 메모리 박스의 주소고, 결국은 그 주소를 따라가서 그 주소 안을 까보면 유의미한 밸류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렇게 하다 보면 로컬 베리어블로 포인터를 선언해도 그 포인터가 실제 함수 바깥에 있는 친구들을 마음대로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함수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와핑이 call by reference로 하면 로컬 베리어블을 써도 일어날 수가 있었죠. 포인터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declaration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타 붙이는 거 말씀드렸고, 스타를 붙이고 실제 포인터 어사인 할 때는 이 ampersand라는 기호를 써서 주소 값을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array로 넘어갔는데, array는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primitive, 원시적인 데이터 스트럭처고,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fixed 된 랭스를 가진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싱글 데이터 타입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빡빡한, 리지드한, 유동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레이 자체를 선언할 때
어레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질지 미리 명시해줘서 인트면 인트, 플로트면 플로트 이렇게 딱 선언해주면 그 어레이 전체가 인트 타입만 가지고 뭐 플로트 타입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어레이의 각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뭐 똑같이 리스트랑 똑같이 뭐 대괄호 치고 0, 1, 2 쓰면 몇 번째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건 쉬운데, 그거 말고 어레이의 이름 자체는 정체가 뭐냐? 어레이의 이름 자체의 정체는 사실상 주소값이었다. 주소값. 어떤 주소값이었냐면 해당하는 어레이의 0번째 엘리먼트가 들어있는 메모리 박스의 주소값이 어레이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레이의 이름과 포인터 베리어블이 뭔가 조금만 매치를 잘 시켜주면 인터체인저블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인터 베리어블 하나 선언한 다음에 그 포인터 베리어블이 어레이의 이름을 딱 어사인을 해주면 어레이나 포인터나 그게 그것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때 좀 주의할 점은 어레이는 한번 어레이로 선언된 거기 때문에 그 이름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에러가 나지만 포인터 베리어블은 자유로운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잠시 어떤 어레이를 가리키도록 선언이 되었어도 어사인이 되었어도 내일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친구를 어사인하면 또 다른 밸류 가리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레이로 선언된 친구는 운명이 어레이로 정해졌지만 포인터로 선언한 뒤에 어레이를 가리키는 친구는 얼마든지 다른 친구를 가리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이름을 파라미터로 넘기면 그거 자체가 주소값이기 때문에 포인터 베리어블을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call by reference, passing by referenc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이름을 넘긴 다음에 거기서 막 엘리먼트를 넣어서 조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 값이 바뀐다라는 것도 코드 예시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 어레이를 싱글 디멘전으로 할 수는 없고 멀티 디멘전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뭐 어떤 식으로 메모리 스택에 얼로케이션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봤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O로 넘어갈 텐데요. 자, I/O의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프린트랑 인풋 함수는 되게 사람이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쓰기 쉬웠는데 그런 거 말고 완전 밑바닥부터 I/O를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의 문자만 받는 I/O 펑션을 보죠. 이게 컴퓨터가 하나씩 함수를 만들어갈 때 처음에 하나의 인풋만 받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put라는 함수가 있어요. C 랭귀지에 pu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웃풋 펑션입니다. 아웃풋 펑션. 그러니까 put 하는 거예요. put.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스크린에다가 put 하는 함수인데, 자, 하나의 싱글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를 프린트하는 함수인데 인풋 밸류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인풋 밸류는 ASCII가 들어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ASCII 밸류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캐릭터라는 베리어블 C를 어사인을 H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C의 밸류가 H라는 캐릭터가 되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H에 매핑되는 어떤 ASCII 밸류가 실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동치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세 개가 put차 한 다음에 C라는 캐릭터 베리어블을 입력하는 거랑 put차에다가 실제 그냥 H라는 텍스트 값을 넣는 거랑 그다음에 맨 밑에는 숫자를 넣었죠. 숫자. 이게 뭐냐면 H라는 캐릭터에 해당하는 ASCII 밸류예요. ASCII 밸류. 그래서 숫자를 만약 넣게 되면 컴퓨터는 이거 ASCII 밸류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겠죠. 이 104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뭐지 하고 테이블을 딱 보고 매치를 시켜서 H네. 그럼 H를 뽑아서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입력받는 함수도 있겠죠. 이걸 getcha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get 해오는 거죠. 캐릭터를. 근데 싱글 캐릭터를 받아오는 거고 ASCII 밸류를 리턴하는 겁니다. 여기 C에다가. 그래서
당연히 캐릭터라는 가정이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 C라는 걸 선언해 놓고 C equal getCha라고 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뭔가 입력을 하면 C라는 캐릭터 베리어블에 들어간다. 그래서 putCha든 getCha든 기본적으로 여기 차라고 붙어 있듯이 캐릭터라는 걸 가정하고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의 캐릭터를 받으면은 뭐 행복할 것 같은데 굳이 buffered IO라는 게 등장했어요. 버퍼가 뭔지 아시죠? 버퍼링.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막 몇 개씩 모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몇 개씩 버퍼에다 쌓아놓고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씩 쌓았다가 한 번에 출력을 하거나 뭐 한 번에 입력을 받거나 이렇게 모아서 하는 테크닉인데 왜 모아야 하냐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왜 하나씩 받으면 뭐가 문제냐? 이제 이겁니다. 하나하나 내가 클릭할 때마다, 예를 들면 getCha라고 해보죠.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입력을 바로바로 받으면 에러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H라는 캐릭터를 누르고 싶었는데 거꾸로 옆에 있는 걸 눌렀어요. H 옆에 뭐가 있죠? J를 실수로 눌렀어요. 어떡하지? 근데 이미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완벽하게 하나하나 입력을 해줘야만 컴퓨터가 에러 없이 동작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입력을 그때그때 받아버리기보다는 받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버퍼에 쌓아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 키보드로 내가 뭘 치던 간에 컴퓨터에 입력을 딱 받진 않고 그 중간지대 버퍼에다 쌓아놓습니다. 쫙 스트링으로 쌓아놔요. 쌓아놓다가 언제 비로소 입력을 받냐면 엔터를 치는 그 순간, 엔터 치기 전까지 쌓아놨던 스트링을 통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뭐까지 합쳐서 가져가냐면 엔터까지 합쳐서 가져가요. 엔터가 누르면 요거잖아요. 이 백슬래시 n 이게 한간 띄는 건데 얘까지 다 합쳐가지고 슉 스트림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한 게 뭐냐면 내가 엔터만 안 쳤다면 그 중간에 내가 실수해서 H 누르고 싶은데 J 눌렀다. 그냥 뭐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면 되잖아요. 아직 입력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프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기초적인 얘기를 왜 굳이 설명을 하나 싶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하나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버퍼라는 기능이 필요한지. 아웃풋도 버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풋차에다가 그 엔터키 이 친구를 하나 출력을 하는 걸 넣어줘야 비로소 그 전에 막 풋차에서 H도 풋차하고 뭐 C도 풋차하고 K도 풋차하고 여러 가지 다 풋차했는데 아직 모니터에 안 떠요. 언제까지? 풋차한 다음에 엔터 그거를 풋차에다 넣을 때까지 모니터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고상한, 좀 더 복잡한 I/O를 하고 싶죠. 이제 지금 하나하나마다 풋차, get차 하기보다는 좀 더 프린트 함수처럼 아니면은 뭐 인풋 함수처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인풋 받거나 아웃풋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I/O를 좀 더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계속 복사하면서 썼던 printf가 등장했습니다. printf. 자, printf는 우리가 그냥 프린트 함수 파이썬에서 하듯이 ASCII로 된 텍스트를 그냥 입력하면 프린트 해줍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거기에다가 막 글을 쓰면은 그냥 프린트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어떤 포맷을 갖춘 formatted IO라고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텍스트가 아닌 친구도 받아줘요. 근데 그 텍스트가 아닌 친구를 받을 때는 컴퓨터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떤 포맷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formatted IO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printf 자체는 ASCII 밸류를 받는데 우리가 뭐 인티저나 뭐 다른 밸류를 쓰면은 이게 non ASCII 밸류잖아요. 그럼 얘를 printf가 헷갈리지 않으면서 적절히
ASCII 밸류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1이라는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나는 1이라는 인티저를 입력했지만 printf는 그걸 1이라는 텍스트로 인지해야 됩니다. 1이라는 텍스트로 바꿔서 그거를 1이라는 것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ASCII 밸류에 매핑이 되잖아요. 그건 1이 아닌 어떤 다른 밸류일 거거든요. ASCII 밸류가. 거기에 매핑을 제대로 시켜줘야 제대로 프린트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파일 IO 예전 파이썬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파일에서 수많은 숫자를 받아왔는데 그게 사실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였죠. 제가 largest number를 찾아라 뭐 이런 실습을 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int가 아니라 텍스트였고 텍스트를 int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실제 프린트를 하려면 다 텍스트로 바꿔야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얘가 formatted IO를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printf 한 다음에 컴마 찌고 여기다 format 스트링을 넣어줍니다. format 스트링.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뭔가 포맷이 들어가 있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format 스트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들이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스페셜 캐릭터들도 받아주고 뭐 conversion specifications 이런 것도 받아준다고 해요. conversion specification이 이제 뭐냐면은 인티저를 내가 넣고 싶다. 그럼 인티저를 텍스트로 바꿔주기 위한 어떤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여기에는 인티저가 올 테니까 인티저를 나중에 텍스트로 바꿔라 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보면 동작을 합니다. 포맷 스트링의 하나하나를 이제 왼쪽부터 하나하나 examine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캐릭터가 노멀 캐릭터면 그걸 그냥 프린트 하면 되고요. 그런데 프린트를 하려고 보니까 그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이런 퍼센트 기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printf 함수가. 얘는 conversion specification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printf에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게 %d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이거는 정수 타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수 타입.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올진 모르겠지만 여기엔 정수 타입이 올 테니까 정수 타입을 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하시오 뭐 이러는 거죠. 컨버전으로. 그러면 이제 printf를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 오면 next 캐릭터를 딱 보고 %d인지 뭐 %c인지 %s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올 타입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캐릭터가 백슬래시면 이건 스페셜 캐릭터인 거죠. 우리 스트링에서 흔히 봤던 백슬래시 n이면 뭐 한 칸을 한 줄 띄는 거고 뭐 %t면 탭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랑 백슬래시가 좀 유의미한 문법적인 기호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출력을 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conversion specification 이런 것들이 있어요. %d는 뭐 signed decimal, 뭐 %5는 octal, 뭐 여기 저희 했던 게 %c는 single character, %s는 string, %f는 뭐 floating,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양한 걸 출력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printf 관련된 게 네, 요거 여기 printf를 썼잖아요. 이거 예시로 볼까요? 자, char1 is 다 지금 일반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출력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가 등장했어요. 그럼 얘는 좀 심각하다 해서 이 다음 캐릭터를 보니까 C예요. 그럼 %C? 그럼 이 conversion specification은 캐릭터 베리어블이 올 텐데 얘를 내가 ASCII 텍스트로 바꿔서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쭉쭉쭉 넘어가다가 여긴 출력하고 여긴 또 %C 또 여기에 뭔가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컴마 뒤에 있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C에는 얘가 올 거다.
그래서 캐릭터 1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다가 %c 자리에다 넣고 얘를 ASCII 밸류로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베리어블을 두 번째 % 기호에다가 갖다 넣고 이제 여기다가 매핑을 시킨 다음에 ASCII로 바꿔서 출력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는 이 formatted string이 오고 이 두 번째부터는 뭐겠어요?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들에 해당하는 베리어블들을 하나씩 밸류들을 하나씩 입력해 놓으면 이제 알아서 매핑이 되면서 출력이 잘 될 겁니다. 자, 이 다음이 이제 scanf. 자, scanf는 이제 거꾸로겠죠. formatted인데 formatted가 키보드로 입력한 걸 입력받으니까 무조건 ASCII로 받을 거예요. ASCII 데이터가 오면은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바꿔줘야죠. ASCII는 ASCII인데 뭐 어쩔 때는 인티저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어쩔 때는 플로트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it must convert an ASCII value to a relevant non-ASCII value. ASCII를 받았지만 인티저로 바꿔주고 뭐 이런 행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똑같이 format 스트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뭐 인티저 같은 게 올 거잖아요. 인티저가 오면 여기 또 % 기호를 써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걸 매핑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베리어블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선 주소를 입력해줘야 돼요.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콜바의 밸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주소를 입력해주면 내가 입력한 게 포인터를 타고 들어가서 이 베리어블의 밸류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중간에 인티저를 치고 여기 %d라고 해놓고 뭐 인티저를 치고 여기에 인티저 베리어블을 놓으면 내가 입력한 숫자가 이 베리어블의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동작이에요. 노멀 캐릭터면 그냥 다음 그냥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 포맷 스트링에 내가 실제 그냥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내가 익스펙트한 그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은 걔를 다 무시하면서 슥슥 넘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심상치 않은 % 기호를 이제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받는 것을 인티저로 변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example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canf 라는 함수를 썼는데 포맷 스트링에 %d를 입력하고 a가 이제 인티저 베리어블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앰펄샌드를 해놓으면은 자 요거 a sequence of non-white space 캐릭터들을 여기에 중간에 뭐 띄어쓰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럼 망하는 거고 띄어쓰기 되기 전까지 그냥 쭉 뭔가 입력한 어떤 캐릭터들이 있으면 그거를 인티저로 바꾼다. 이 scanf는. 그 다음에 이 인티저로 바꾼 밸류를 a라는 베리어블에다가 넣는다. 라는 동작을 이 scanf에서 하게 됩니다. whitespace라 함은 뭐 아까처럼 스페이스도 포함하고 탭이든 뉴라인이든 등등등 이런 게 등장하는 순간 한번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랑은 상관없는 친구가 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한번 넣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d 했는데 여기에 그냥 슬래시라는 노멀 캐릭터를 넣고 다음 또 %d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non white space 캐릭터들을 인티저로 바꿔서 a에다 넣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scanf가 뭘 기대하냐면 자, 이 슬래시라는 것을 받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유저가 슬래시를 잘 쳐줘야 돼요. 슬래시를 쳐주면 얘가 이걸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포맷인 거죠. 입력 포맷.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onth 한 다음에 뭐 슬래시 하고 날짜 이렇게 치도록 입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 month로 처음에 뭐 04 한 다음에 슬래시 뭐 31일, 공사는 30일까지 있네. 30. 04/30 이런 식으로 치면 4까지는 이 첫 번째에다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슬래시가 는 이제 내가 익스펙트 하는 거고 받는 순간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럼 슬래시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온 30이
이 두 번째 %d에 입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c라고 나오게 되면 아무 싱글 캐릭터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합쳐서, 심지어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합쳐도 그냥 아무거나 싱글 캐릭터로 받아서 넣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인티저 이런 것들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무시하게 되면서 끊어가는데, 이 캐릭터 C, %c 캐릭터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를 포함한다라는 게 다릅니다. 스캔F의 또 다른 이그젬플인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뭐 프린트F로 쭉 이렇게 가이드를 줬어요. last name과 birthday를 이런 포맷으로 입력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줬어요. 그러면 뭐 몇 년에 태어나서 난 몇 월 며칠인데 중간에 슬래시를 쳐주세요라고 포맷을 가이드를 줬잖아요. 그럼 스캔F에서 처음에는 이름 last name과 birthday를 치라고 했군요. 네. 그래서 이름은 처음에 %s, 이게 스트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s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컴마도 포맷에 줬어야 되는데 제가 안 줬네요. 네,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디지트를 받는데 여기 슬래시로 이렇게 나누어 줬죠. 그러면 슬래시라는 걸 내가 입력하면 인티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스캔F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가 딱 받으면 무시하고 넘어간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해 보시고 뭐 이름이랑 함께 입력해 보시면 그대로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특이사항은, 지금 이 name은 캐릭터 어레이죠. 캐릭터 어레이, 스트링이죠. 그러면 그래서 스캔F에서 name만 특이하게 ampersand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name 자체가 주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베리어블들이기 때문에 ampersand를 넣어야 주소값으로 바뀌는데, 이 name은 애초에 주소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mpersand를 이상하게 넣으면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캔F도 프린트F랑 비슷하게 이런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져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추후에 구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IO를 키보드랑 왔다 갔다 했잖아요. 유저의 키보드랑 인풋 아웃풋을 했는데, 우리 그 파일 IO도 가능하다는 거 파이썬에서 배우셨을 거고, C도 당연히 파일로부터 인풋을 받고 파일에다가 프린트를 해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다릅니다. 일단 파일을 하나 가져올 때 파일 포인터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오픈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파일 네임을 여기다 쓴 다음에 모드, 뭐 리딩, 라이팅 이런 모드를 가지고 파일 오픈을 한 다음에 뭐에다 어사인을 하냐면, 내가 아까 선언해온 파일 타입의 파일 포인터에다가 어사인을 하면 네, 파일이 열리게 되고, 이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드는 뭐 reading, writing, appending, reading and writing 뭐 이런 식의 모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예를 들면 내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열라고 시도했다든지 하면은 파일 포인터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파일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는 스캔F인데 F만 붙입니다. F 스캔F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어느 파일에서 받아올래? 파일 PTR이 가리키는 파일에서 받아오라 라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fprintf는 파일에다가 쓰는 거예요. 출력하는 건데 똑같이, 다른 것들은 똑같지만 여기 파일 PTR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파일에다가 쓸지를 결정하면 되고, example로 뭐 이런 식으로 파일 포인터로 두 개를 선언해 놨네요. in 파일, input 받을 파일, output으로 내보낼 파일 두 개를 선언해 놓은 다음에 열었어요. input.txt로 열고, output 파일은 output.txt라는 걸 열어서 in 파일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써 있다고 칩시다. 뭔가 써 있으면 그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계속 while문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인 파일에서 스트링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그만큼 아웃풋 파일에다가 출력하고 또 인풋에서 나머지 스트링 받고 출력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파일 복사죠. 사실상 복붙을 하는 오퍼레이션인데, 이것도 한번 인풋 파일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텍스트 파일에다가 써놓은 다음에 실제 아웃풋에 복사가 되는지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 IO도 이 정도로 마칠 수가 있겠고, 서머리를 하자면 이제 시간을 많이 쏟은 부분이 버퍼드 IO인데, 네, 푸차 개차가 버퍼를 한 다음에 IO를 한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한 게 포매티드 IO, 포맷 스트링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에 제대로 된 걸 붙여준다라는 거고, 네, 스캔F에서 좀 주의할 점은 %C의 경우에 화이트 스페이스든 뭐든 다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O는 키보드랑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하고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F를 앞에 붙여주면 되고 펑션에, 그 다음에 포맷 스트링 앞에 어떤 파일에다가 읽고 쓸지 파일 포인터를 붙이면 되겠습니다.